안녕하세요. 뉴탐스런 사회의 지리 파트를 맡은 강봉균입니다. 쌤 말이 살짝 꼬였는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 55강입니다. 바로 중단원 1단원 지난 시간에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중단원 2단원은 이제 우리가 거의 고1 사회의 내용을 마무리해요. 그럼 마무리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여태 세계의 여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봤습니다. 바로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재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볼 게 뭐냐면은 지구촌의 협력이에요. 그러면 지구촌이 협력이다. 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없지만 바로 괄호 1번의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지구촌에 각종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석유라든가 물자원을 둘러싼 갈등인데 이게 단순히 요즘은 어떠냐면은 그냥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 되게 장기전의 전쟁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자,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다가 지구온난화, 사막화, 그다음에 산성비,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교재에 있는 거에서 내용이 쉽게 되면 빨리 읽어주는 거예요. 선진국과 바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구촌에 지금 봤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장기간의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보세요. 사막화 보세요.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되게 장기간 영향을 주게 돼요. 또 이러한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발생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에 발생 지역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막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서부의 사막이 아닌 지역들이 많이 사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중국만의 문제냐? 사실은 아니죠. 봄철에 중국의 사막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이동해서 영향을 주는 황사, 중국이 사막화될수록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 현상도 심각해지게 돼요. 즉 한 나라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냐면은 지구촌의 그렇죠.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내용 연결하는 거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1번, 2번, 3번 따로 끊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이처럼 연결해야 돼요. 바로 우리 국제사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그렇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게 세 종류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여러 국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적인 기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구 공통의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이 예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돼 있는 예죠. 국제연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 다들 알죠? UN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이 바로 지구촌의 협력, 대표적인 바로 국제기구에 속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국제기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바로 국제협약입니다. 그러면 기구는 뭐냐면은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인 거예요. 협약은 바로 문서 같은 것들로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국제협약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있어요. 세계의 기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그래서 이러한 협약을 맺어서 온실가스의 양을 줄입시다 이런 거예요. 또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거 있고요. 오존층의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되게 다양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살짝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짝 해요? 다음에 선생님이 지구촌의 환경 문제 다음 강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얘도 출제가 제법 많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비정부기구예요. 그러면 정부가 아닌 바로 기구, 즉 다양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시민단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영어로 물어보느냐, non, 아니다라는 거죠. non, 그 다음에 정부, governmental, 그 다음에 기구 발음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과거의 영어 교육의 문제점, 단순히 읽는 거, 독해 잘하는 거 정도. 그래서 스피킹이 좀 안 되고 있죠. 자, non governmental, 그다음에 기구, organization의 약자 NGO라는 말을 여러분이 제법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 뭐가 있냐면은 또 이것도 들어봤을 걸요. 그린피스입니다. 그래서 그린이 뭐예요? 녹색이죠. 피스 평화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그린피스예요. 바로 지구촌의 평화 이런 걸 해요.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무료로 가서 의료 활동을 해주는 게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일단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국제연합입니다.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잠시 이거와 관련된 바로 교재의 자료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죠. 국제연합 산하국제협력기구다. 여러분이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언어를 못하면 대부분의 과목도 성적 안 올라가요. 그럼 지금도 보세요. 선생님 산하가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황당한 거예요. 고1쯤 되면 많이 썼던 말이에요. 산하가 뭐냐면은 국제연합이란 단체의 아래죠. 이 밑에 아래쪽에 같이 딸려 있는 얘보다 소속되어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산하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연합이라는 게 워낙 큰 단체이고 세계적인 여러 문제와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밑에 구체적인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뭐 되게 많죠. WHO 바로 세계보건기구예요. 월드 헬스겠죠. 보건. 바로 세계의 우리 개발도상국의 영양 실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거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 있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체 시험에 즉 내기 좋은 거는 바로 얘입니다. 이거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익숙할 거예요. 바로 유네스코예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 바로 뭐를 선정하냐 하면은 세계 자연유산을 선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현재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화산지형이 잘 나타나는 제주도. 그 다음에 문화유산도 정하죠.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보존해야 될 거고 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은 경주의 불국사, 그 다음에 석고랑 같은 것들, 안동의 하회마을 같은, 강화도의 고인돌 같은 것들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지정한 단체가 오늘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유네스코였고 국제연합에 딸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외 기타 등등의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번 지구촌의 협력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바로 174페이지의 네모 보세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많이 내세요. 그러면은 괄호 1번에도 쭉쭉쭉쭉 나오고 있지만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뜻이 뭘까요? 지속하지 않은 발전도 그럼 있다는 거죠. 미래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쓰고 보자는 거예요. 자원도 팍팍 개발, 몰라 그냥 공업에 폐수막 내보내 이러면은 그렇죠. 다음에 인류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지구촌에 살아가는 현재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뭘 하냐면은 발전을 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까지 고려하냐면은 이 지구촌에 살아갈 후손들, 바로 미래 세대가 그렇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지구촌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도 보존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원도 재생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내용을 더해주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 녹색 성장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보세요. 성장을 하는데 뭐를 보존하자? 환경은 그린이죠. 그래서 녹색 성장이 우리나라의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제 뜻은 받고 자 이제 예화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낚시에 안 걸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에서만 고려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어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뿐만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복지, 지구촌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의 복지와 같은 사회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구온난화라든가 산성비와 같은 바로 뭐도 신경 쓴다? 지구촌의 환경도 신경 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분야에만 적용이 된다 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모두 우리가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구적인 관점에서만 고려를 하냐면은 아니에요. 지구적인 관점도 고려하면서 바로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차원에서 와우 지구온난화가 나타나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이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냐? 이 경제에 있어서요. 이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를 추구하냐면은 그림에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게 돼요. 뭐냐? 실용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실제 이득 실용성이죠. 바로 효율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하다 보니까 각종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격차라든가 환경 파괴와 같은 예전의 단원에서 배웠던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 즉 경제 성장만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네요. 공정성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이 공정성이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대단원 4단원에서 배웠지만 형평성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바로 뭐냐면은 복지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경제 발전하면서 바로 형평성, 복지를 신경 써야 된다. 말 그대로 맞죠. 사회의 복지를 신경 써야 돼요. 이것도 볼까요? 경제를 개발하는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보존하지만 또 환경만 보존하다 보면 경제가 성장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결합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생에너지죠.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에너지 생산하는 게 풍력이라든가 태양열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할 것들이 제법 많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경제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거 바로 효율성과 함께 모두 고려한다. 그렇죠? 형평성도 고려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제 그림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진도를 빨리 나가세요. 왜? 보다시피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제 어디로 가냐? 176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 두 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민족, 종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바로 뭐냐면은 지구촌의 문제점이에요. 바로 지역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등의 일단 이제 뭐냐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괄호 1번 보니까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이에요. 그런데 19세기만 하더라도 교재에 보면 알겠지만 갈등의 원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따라 뭐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바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지역 간의 이러한 그렇죠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은 그 갈등의 원인이 되게 어떠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되게 어떠냐면은 복잡해요. 즉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서로 다른 뭐 간의 갈등이 일어나냐면은 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뭐냐? 종교로 인한 갈등,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갈등,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문제, 즉 자원을 둘러싼 갈등인데 어떤 지역의 갈등을 보면 인종 갈등에다가 종교 갈등도 섞여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종교에다가 언어까지 즉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괄호 2번 바로 넘어갈까요? 자 민족, 종교, 문화가 인식과 대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딱 나눠놨죠. 민족이에요. 자 교재에도 있지만 민족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민족이라고 하죠. 어떤 문화요? 벼농사라는 문화, 젓가락 문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민족이 다르면 민족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바로 인종 청소라든가 소수민족의 독립이란 건 나타나는데 자, 이거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민족이 단순한 국가보다는 당연히 어떤 국가요? 민족이 다양한 국가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민족이 다양한 국가들이 영토가 넓은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그래서 바로 다민족 국가, 즉 한 국가에 여러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를 우리가 다민족 국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뭐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게 되냐면은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종교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관습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고 갈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이 사례가 지금 교재에 있습니다. 자, 178페이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데 이 문화는 특히 선생님이 말한 지금 종교로 인한 거예요. 자, 부르카 착용 금지법 반대 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4개의 바로 복장은 어느 종교의 바로 전통 복장이냐 하면 주로 서남아시아 같은 건조 지역에서 믿는 세계 3대 종교에 해당하는 이슬람교의 여성들의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의견이 많아요. 뭐냐? 어떤 사람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이슬람교의 발생 지역과 주로 믿는 지역들을 보면 건조 지역이에요. 이렇게 신체를 가리는 이유는 바로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먼지를 피하기 위한 거라는 거, 즉 이 지역의 생활에 합당한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갈등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는 되게 자문화 중심적인 것들이 좀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는 일단 종교상 뭐예요? 바로 유럽과 대부분의 국가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 바로 이 프랑스는 크리스트교예요. 근데 이 프랑스에 누가 많이 들어오고 있냐? 우리가 지난 바로 단원에서 배웠죠. 인구 이동, 주로 경제 수준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와 같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서서 프랑스 문화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관습, 생활 양식이 중요하니까 프랑스에서도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세계 처음으로 뭐냐? 공공장소예요. 집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이슬람교의 전통 복장의 착용을 금지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고 선생님들이 논술주제를 쓰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한 나라 또는 한 종교의 바로 고유한 문화인데 그걸 막는다는 거는 너무나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은 뭐냐? 현재 이슬람이라든가 이러한 갈등이 많고 테러예요. 그럼 얼굴을 가리면서 폭탄이라든가 이런 바로 여러 사람의 그렇죠 목숨을 그렇죠 빼앗아가는 공공장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장을 그렇죠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바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내용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민족 종교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고유한 생활 양식 문화예요. 그래서 바로 문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이것도 선생님들이 내기 좋아해요. 바로 또 종교인데요. 자, 음식 문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교는 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바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라라 슈퍼보트가 이슬람 국가에서 사실 상영이 금지되거나 수입이 안 됐어요. 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혐오하는데 나라라 슈퍼보트 나는 저 빨개 왜 나를 싫어하나? 돼지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도에서는 뭐를 안 먹냐면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이러한 문화 갈등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의 뭐 반대 아니면 패스트푸드의 변화, 소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기본이 되는 내용을 봤고요. 자, 오늘의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이제 구체적인 갈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17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8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의 대표적인 뭐로 인한 갈등이냐면은 종교 갈등이에요. 그래서 종교 갈등을 보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다양한 민족 갈등이라든가 문화로 인한 갈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지도에 있는 종교 갈등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역 하나하나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보는 게 낫겠죠. 영국이에요. 영국이 여기에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아일랜드의 남쪽은 독립을 했어요.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영국이 뭐냐 하면은 크리스토교 중에서도 교회를 가는 개신교예요. 거기에 대해서 북아일랜드 지역은 무슨 종교냐 하면은 바로 성당을 가는 가톨릭교예요. 같은 크리스토교지만 종파가 다른 이 두 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분쟁이 없을 것 같지만 있죠. 그래서 얘가 제법 출제가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발칸 반도예요. 유럽의 화약고예요. 그만큼 분쟁이 많은데 여기가 원래는 구유고슬라비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같은 총 6개의 국가로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발칸 반도예요. 근데 그 국가가 분리된 만큼 여기가 어떠냐면은 보다시피 종교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종교뿐만 아니라 인종도 다양해서 세계적인 분쟁 지역 중으로 바로 구유고슬라비아가 6개의 국가로 나누어진 곳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어디를 가보냐 하면은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해줄게요. 영국 중요하고요. 발칸반도 중요하고요.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여기가 많이 나와요. 수단과 남수단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딱 여기 있는데 자, 여기가 수단이고요. 여기가 남수단입니다. 가장 최근에 독립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수단입니다. 2011년에 이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종교를 되게 외우기 힘들어하는 학생인데 선생님 쉽게 가는 방법 해줄게요. 이 서남아시아가 대표적인 이슬람이듯이 북부아프리카가 대표적 여기랑 가까워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이고요. 남쪽에 있는 데가
바로 뭐냐면은 개신교, 즉 크리스트교예요. 이러한 종교 갈등이 벌어지다가 2011년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등장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얘도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란, 이라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국가가 이라크이고요. 요 옆에 조금 면적이 더 넓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세계지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란, 이라크는 같은 종교예요. 뭐냐면은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슬람교끼리 왜 싸우냐? 자, 크리스트교가 가톨릭교, 그다음에 개신교로 나누어지듯이 이슬람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믿는 건 뭐냐면은 다수파가 수니파고 소수파가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란이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과 달리 주로 이제 뭘 믿냐면 시아파를 믿어요. 근데 이라크는 대부분의 다른 이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 수니파를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종파 간의 갈등이 바로 뭐냐? 이란, 이라크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이쪽이에요.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키스탄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파키스탄 별로 안 나오고 얘와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요. 선생님 지금 착각했는데 여기예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고 얘는 지역 명칭도 중요해요. 그래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카슈미르 보이죠? 자, 선생님 굵게 썼거든요.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현재 지도상에서 국경선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카슈미르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데가 이제 인도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여기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고 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원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이게 다 영국이었어요. 바로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불교를 믿는 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가 독립을 하고요. 처음에 파키스탄이 독립해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에서나 우리 같은 파키스탄인데 너무 멀다 해서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가고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뭐가 주로 많냐면 이슬람교예요. 거기에 비해서 인도는 소를 숭배하고 다신교의 힌두교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의 종교 갈등으로 인한 발생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입니다. 바로 카슈미르 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제법 출제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얘보다 더 출제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얘를 꼭 오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지역,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거로 인한 갈등이 바로 선생님 써줄게요.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원래 여기에 팔레스타인 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유대인, 즉 유태인 알죠? 유태인이 원래 있다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은 상업에 가능해서 각 국가에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인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살던 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자 해서 그렇게 해서 세운 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좀 필기를 해줄게요. 원체 선생님들이 다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바로 어느 인종이 세운 거냐면은 유대인이 세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원래 살고 있던 바로 팔레스타인. 이들 사람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들 인종 그대로 가면 돼요. 팔레스타인 인종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가 얽혀 있는 거예요? 인종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인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인종이 바로 믿고 있는 종교 차이도 커요. 바로 이스라엘은 어떤 종교를 믿냐면은 유대교예요. 여호와를 믿는. 그래서 우리 유대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도 선택받았다는 사상에 의해서 다른 종교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 종교가 중요하거든요. 이 주변의 다른 서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로 무슨 종교냐 하면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이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갈등이 벌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이고요. 제1차, 2차, 3차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수시로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왜 잘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얘를 많이 출제하냐면은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뭐가 발생하기도 했냐면은 앞서 설명했듯이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는 석유 파동, 즉 오일 쇼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뭔 말이냐면은 어떤 한 지역의 갈등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앞서 선생님 설명했죠.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들 지역이 전쟁을 하면서 세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공부해야 돼요. 여기 종교 분쟁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또 아직 알아놓을 게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는 아니고 자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되게 많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원래 필리핀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이 해상 교통을 통해서 전파된 게 서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전파된 이슬람교예요. 근데 필리핀은 명칭이 뭐예요? 필립이에요. 필립. 에스파냐의 왕자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의 종교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성당 가는 가톨릭교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슬람교에다가 나중에 유입되는 바로 필리핀의 이제 종교 가톨릭교인데 이거로 인해서 선생님 명칭 써줄게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가르쳐요? 민다나오 섬이에요. 이 섬에서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민다나오 섬이 바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신자들이 많냐면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아서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자, 선생님 하나 더 해줄게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다들 달라요. 그래서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내고 어떤 선생님은 이거 내고 또 어떤 교과서는 얘가 많이 나오고 어떤 교과서는 얘가 나오고 그래요. 자, 요것도 이제 추가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동티모르입니다. 얘도 2002년 독립한, 즉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국가예요. 그럼 얘는 왜 독립을 했냐? 자, 여기에 지금 색깔되어 있는 나라 있죠. 요 주황색 색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요 섬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섬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으로 딱 잘라져서 여기는 지금 정확히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 동티모르라는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동티모르 지역은 바로 이슬람교보다는 뭐가 많냐면은 가톨릭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2002년 독립한 국가가 동티모르인데 여전히 이 지역에 그래도 일부 이슬람교도 있겠죠.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어떻게 내냐? 다양한 방식으로 내요. 뭐냐? 가장 심플하게 내는 거는 여기 몇 개 주는 거죠. 북아일랜드 주고 여기 카슈미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줘놓고 다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공통된 걸 고르면 민족 갈등이다. 자원 갈등이다. 언어 갈등이다. 종교 갈등이다. 정답은 뭐? 종교 갈등 이렇게 가요. 또 이제 추가로 내면은 또 세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다음 지역에 표시된 지역에서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냐? 두 종교를 고르시오 해서 어떤 종교와 어떤 종교로 인한 건지를 선생님들이 보통 물어보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님이 일단 종교로 인한 갈등은 끝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종교 갈등 말고도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들은 지도 없이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선생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면 더 좋겠죠. 바로 구유고슬라비아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앞서 거의 설명을 했겠지만 이 구유고슬라비아가 발칸반도에 위치한 하나의 국가였는데 원체 다양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민족이에요. 그러면 민족이 다르니까 뭐도 다르냐면 종교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막 갈등이 나타나다가 현재 6개의 국가로 독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걱정되는 거는 이 6개의 국가를 다 선생님들이 외우게 하실까봐 낼까봐 걱정하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뭐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독립했다. 민족으로 인한 거다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데가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세계에서 난민이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게 바로 난민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아프리카에 난민이 많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식민 지배의 결과예요. 바로 원래 아프리카는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유럽 열강들이 식민 지배를 하려고 국경을 직선으로 꿔요. 그래서 아까 봤던 종교지도 보면 이집트는 이렇게 안에 보면 생겼어요. 근데 이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종족들이 분포하게 되니까 바로 서로 다른 종족이 한 국가 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를 선생님들이 내십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르완다예요. 면적은 크지 않는데요. 이 르완다가 어느 종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냐면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해요. 후투족은 토착 부족이고요. 투치족이 유럽의 식민지배 당시에 얘네들이 지원을 받은 소수인종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인종이 다수의 토착 부족인 투투족을 괴롭히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 대표적인 민족 갈등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얘는 한 번 더 나오게 되네요. 원체 중요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유고슬라비아와 마찬가지로 뭐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 갈등이면서 바로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뭐이기도 하다. 바로 대표적인 종교 갈등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 민족 간의 갈등을 선생님 끝냈어요. 그 다음에 종교 갈등은 아까 봤고 우리 교재의 관로 3번 볼까요? 자, 좀 지울게요. 이동하면 선생님 저쪽에 또 이동하기가 어려워져서 관로 3번을 보니까 이제 뭐로 인한 갈등이 나오고 있냐면은 문화로 인한 갈등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화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거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서도 갈등이 발생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여기예요. 여기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예요. 근데 미국도 여러 개의 주로 구성이 돼 있듯이 캐나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주가 있냐면은 퀘벡주가 있어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대부분은 영국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캐나다의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해요. 거기에 비해서 퀘벡주는 과거에 프랑스인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퀘벡주는 바로 뭐를 쓰냐면은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을 여행하게 되면요. 마치 프랑스에 온 곳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퀘벡주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뭘 하려고 하려면은 독립을 해요. 근데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답게 선진국가답게 유혈 문제, 즉 피가 나면서 서로 전쟁은 하지 않고요. 갈등이라고 해봐야 뭐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100% 퀘벡주 사람들이 독립을 하자고 하면 독립을 하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싸우는 지역은 아니에요. 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예요. 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 벨기에가 무려 몇 개의 언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냐면 3개예요. 근데 이 벨기에의 위치 때문이에요. 유럽은 좁은 면적에 되게 많은 국가들이 분포하죠. 그래서 이 벨기에의 북쪽으로 가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벨기에의 북부 사람들은 바로 위에 있는 지역 국가와 거의 동일하게 네덜란드어를 사용해요. 근데 벨기에 동쪽으로 가면 이제 누가 있냐면 독일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동쪽 사람들은 또 뭐를 사용하냐면 거의 독일어예요. 그다음에 벨기에에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프랑스가 나요. 독일, 프랑스 그 사이에 낑겨 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이쪽 서쪽은 뭐를 사용하면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 벨기어의 위치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이거를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얘와 대비되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은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정부 자체가 딱 몇 개의 언어를 다 인정을 해주냐면은 4개의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표 언어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언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갈등이 없는 지역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4개의 공용어 지정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먼저 지도로 중요한 종교 분쟁 받고 인종으로 인한 분쟁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로 인한 분쟁을 받냐면은 문화로 인한 분쟁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스님이 이런 분쟁 있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바로 자원하면서 우리가 교재에 분명히 169페이지에 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강의 계획할 때 미리 다 계획하고 움직이거든요. 자원 내용에서 왜 안 하고 이걸 같이 할까요? 어차피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쟁을 볼 때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인데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있고 물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요. 특히 석유로 인한 갈등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은 우리 민족이 개발해서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바로 자원 민족주의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먼저 자, 분홍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데가 바로 석유로 인한 갈등이거든요.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바로 카스피예요.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어로도 유명하지만 요즘은 이제 캐비어보다는 석유 갈등 지역으로 떠올랐어요. 이들 주변에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일단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옆에 이제 밑에 있는 이란이라든가 요 카스피의 주변에 되게 많은 나라들이 분포하는데 카스피의 원체 석유의 매장량이 많으니까 카스피가 우리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석유를 개발해요. 이거 면적대로 갈라가요. 나라 면적대로 가요. 아니에요. 요 호수를 접하고 있는 국경의 면적에 따라 가요. 이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비슷한 지역, 즉 하나의 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국가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북극해예요. 여기죠. 이 북극 주변의 바다를 북극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과거에는 석유가 많다 하더라도 개발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 원체 우리가 인구하면서 뵀지만 기후가 추운 한대니까 빙하예요. 빙하. 막 얼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있는 그린란드라 불리는 이들 국가들도 얼음이 덮여 있으니까 석유를 캐려면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왜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스님들이 좋아하냐? 단원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죠. 지구온난화예요. 그럼 뭔 상관이 있냐? 지구온난화니까 북극해 주변에 있던 빙하,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석유가 빙하 이만큼 두께 이렇게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석유의 개발이 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에 메인 국가들 많네요. 러시아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근데 미국의 여기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이죠. 미국도 북극해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르웨이 여기 이제 북극해 일대거든요. 이들 국가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한참 많은 게 알려졌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기역자처럼 생겼죠. 한글. 근데 여기 쏙 들어간 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니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니만 주변에도 되게 유전이 많은데요. 이 유전을 둘러싸고 주변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라든가 앙골라라든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이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바로 가장 석유의 생산이 많은 데가 바로 이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특색 있는 내용으로서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얘예요. 아부무사 섬이에요. 이 섬은 정말 조그만해요. 근데 이 섬을 둘러싸고 두 개의 국가죠. 선생님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러면 요걸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카스피해, 북극해, 기니만은 그냥 석유가 우리 거예요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은 석유 자원도 얽혀 있지만 석유를 운송하는 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운송하는데 기름 유자를 썼죠. 바로 석유를 운송하는 가 송유관이에요. 그래서 원유 수송기지 송유강이 여기를 거의 통과하기 때문에 바로 이 페르시아만의 입구 여기를 차지하면 뭐냐? 석유가 그렇죠 운반되는데 통과 세금 같은 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바로 지리적 요충지예요. 석유가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거기에 위치한 섬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부무사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스러운 교재 앞쪽에 이 내용의 내용을 읽어보면 석유를 둘러싼 갈등에다가 석유를 운송하는 그런 송유관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또 중요해요. 뭐냐? 오늘 여기 되게 안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특히 선생님들이 뭘 낼지를 몰라요. 각도 교과서마다 실려 있는 게 다 다양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이 현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다음 단원에 얘가 또 나와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중간쯤이 아니야? 앞뒤를 다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바로 동죽국해입니다.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죽국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센카쿠 열도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누가 갈등을 벌이고 있냐? 바로 중국과 일본이에요. 근데 이게 5개의 무인도와 뭐 3개의 암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근데 왜 갈등을 벌이냐? 주제가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동중국해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남중국해죠. 중국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중국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사군도예요. 군도가 뭐냐? 물이 군자고는 섬들이 되게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사군도를 둘러싸고는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에요. 바로 중국,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타이완,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필리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브루나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국가들이 갈등을 벌여요. 그러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갈등의 공통점을 선생님들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뭐냐?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고 과거에 비해서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선생님 지금 이 내용을 왜 중간에 여기 했는지 알죠? 앞 단원의 내용이지만 다음 단원에 이들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리노코 강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뭐냐? 파란색, 일부러 파란색을 했겠네요. 물을 둘러싸온 갈등이에요. 물자원이에요. 특히나 교재에도 있지만 바로 국제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많습니다. 국제하천이 뭐냐면은 한 국가에만 흐르는 우리 한강, 낙동강 이런 거 말고 여러 국가를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랑 수단이랑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나일강이 상류가 이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류로 해서 이집트로 빠져나가요. 그럼 상류에 위치한 수단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댐 건설로 인해서 하류에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안 그래도 이집트는 건조 안 돼. 흘러들어오는 양의 물이 줄어드니까 더하죠. 또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물 갈등 지역이 또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예요. 메콩강이에요.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 생겨나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흐른 다음에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 메콩강이에요. 여러 국가를 관통하죠. 근데 중국도 댐 맞고 여기도 댐 맞고 했더니 정작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데 베트남으로 흐르면 물의 양은 줄어들어요. 근데 물의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 옆에다 필기할게요. 물에 흐르는 양, 즉 유량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류에 있는 국가들은 하천의 물과 함께 바로 흙들이 이제 오거든요. 바로 이 토양의 그렇죠 운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농업에도 피해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원 바로 상류국과 하류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죠.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은 여러분들이 국제기구다, 그다음에 비정부기구다, 앞서 봤던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5강 봤고요. 자, 이제 뽕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Yeah, come on. Joey cracked the dawn, Thalia. TM. You're just another winner. 자,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고요. 그럼 56강에서는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